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스날 대 브라이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최근 아스톤 빌라를 제압하며 중요한 승점을 쌓고 있다. 경기력 자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카는 최근 두 경기에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며 뛰어난 폼을 유지하고 있고 트로사르도 교체 출전 후 득점에 성공하면서 팀의 로테이션의 깊이를 더했다. 다만 제수스와 은케티아의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하베르츠만이 유일한 일선 자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공격 뎁스에 문제가 우려된다. 수비진에서는 티어니와 토미야스가 빠져있지만 살리바와 팀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어 큰 공백은 없다. 아르테타 감독은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메리노의 활용과 수비 조직의 안정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브라이턴은 후르첼러 감독의 부임 이후 리그에서 무서운 기세로 연승을 기록 중이다. 에버튼을 완벽히 제압한 데 이어 맨유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웰백은 최근 두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훌륭한 폼을 보여주고 있고 페드로도 최근 5경기에서 7골을 터뜨리며 공격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EFL컵에서 크롤리를 이기면서 백업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었고 에스투피냔과 퍼거슨의 출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수비진에는 새로 영입된 카디오글루가 합류해 안정성을 높일 전망이다. 중원에서는 길모어가 비에퍼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이며 아딩가라의 최근 활약도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다. 아스날이 브라이턴보다 한 수 위의 전술적 완성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아르테타 감독은 첸코의 인버티드 풀백 역할과 라이스의 박스2 박스 플레이 그리고 하베르츠의 가짜 9번 역할을 활용해 중원과 공격의 유기적인 연계를 꾀할 것이다. 반면 브라이튼은 원정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변수를 체감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튼의 저돌적인 공격이 위협적일 수 있지만 아스날의 노련한 경기 운영이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스날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브렌트포드 대 사우샘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렌트포드는 최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패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팀 내 중요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긴 상황이다.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와 공격 양쪽에서 불안 요소가 생겼다. 특히 리코 헬리와 아론 히키의 부재는 수비 라인을 약화시키고 있어 크리스토퍼 아예르와 마즐 로에슬레브 라스무센이 풀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의 전력은 기존 주전들보다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반 토니의 이적 가능성이 팀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자리를 요한 위사가 대신하고 있지만 공격진의 연계가 다소 느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사셈은 리그 초반부터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 없이 패배하며 공격력 부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패배한 사셈은 주전 골키퍼 개빈 바주노와 백업 풀백 후안 라리오스의 부상으로 수비 조직이 무너졌다. 대체로 출전하는 알렉스 메카시는 경기력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게다가 카말딘 술레마나와 로스 스튜어트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다. 새로운 공격 자원인 벤 브레레톤 디아스가 팀의 공격을 이끌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전술과의 조화가 부족해 보인다. 브렌트포드는 수비 라인의 공백과 주력 공격수의 이적 가능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기엔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셈의 공격력 부재와 수비 조직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브렌트포드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두 팀 모두 전력의 공백이 커서 득점이 많이 나지 않을 경기로 예상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버턴 대 본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버턴은 시즌 초반부터 최하위로 떨어지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브라이튼과 토트넘에게 연속으로 득점 없이 패배한 이후 수비와 미드필드 조합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주전 센터백인 브랜스웨이트가 부상으로 장기 이탈하면서 그 자리를 킨이 대신하고 있지만 반응과 폼이 떨어진다. 우측 풀백 패터슨도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노장인 콜먼이 대신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팀 내 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영의 존재로 팀의 결속력을 다지려 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다이치 감독은 수비적인 4-4-2 포메이션을 통해 조직적 수비를 지향하지만 첫 실점 이후 빠른 대처가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본머스는 노팅엄과 뉴캐슬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1점 획득에 그쳤다. 이후 웨스트햄과의 리그컵에서는 석패하며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 팀의 주요 공격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다. 에런스와 크리스 메팜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필립 빌링 역시 부상 가능성으로 인해 출전이 불확실하다. 이러한 부상자들로 인해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적 선택에 제약이 생기고 있으며 팀의 전력을 조정하기 위해 로테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공격진의 파괴력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빠른 역습과 측면 수비가 주요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에버튼은 부상과 이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비 조직이 불안정하고 공격에서도 창의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본머스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상자가 많아 전술적 다양성의 제한을 받고 있다. 다만 본머스는 측면 돌파와 빠른 역습을 통한 공격 전개가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두 팀 모두 전력적으로 완벽하지 않아 치열한 경기가 예상된다. 본머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입스위치 타운 대 풀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스위치는 윈블던과 주중컵 대회 원정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다. 최근 리그에서는 3-4-2-1 시스템을 통한 속공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쉬무딕스와 기존 공격 자원인 허친슨의 호흡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최전방의 델람 역시 아직 리그에서 검증받지 못한 자원이다. 풀럼의 수비 조직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그럼에도 3선의 로옹고와 목시가 투박하지만 수비 가담에는 성실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풀럼의 지공에 대량 실점을 허용할 확률은 낮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어서 풀럼은 버밍엄 시티와 주중컵 대회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4-2-3-1 시스템을 중심으로 지공 위주의 공격 전개를 이어갈 것이다. 스미스로우와 이워비는 벌써부터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트라우레의 위협적인 돌파와 함께 충분히 무니즈에게 양질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력이다. 자신들의 색깔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측 풀백 테테 역시 공격 가담보다 수비 라인에 남아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가 기대된다. 풀럼의 주도적인 경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매치업이 될 것이다. 입스위치는 풀럼의 배후 공간을 공략할 만한 카드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풀럼의 1, 2선 자원들이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 입스위치의 밀집 수비 공략에 성공할 것으로 본다. 풀럼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레스터시티 대 에스턴빌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스터시티는 승격 후 줄곧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토트넘과 비긴 후 풀럼에게 패하는 등 최근 경기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두 경기에서 평균 560회의 패스를 상대에게 허용하며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패스 허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윙크스와 은디디로 구성된 중원 코어가 상대 중원과 비교해 큰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빠른 공격 전환과 측면 플레이의 활용이다. 부오나노테와 파타우와 같은 선수들이 측면에서 무게 중심을 전환하며 공격의 활로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공격진에서는 여전히 바디가 최전방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폼이 예전만 못한 상태다. 레스터시티가 최소 한 골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에스턴 빌라는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소기의 성과를 냈으나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는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에스턴 빌라는 특히 와킨스와 로저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루트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1차 빌드업 체계에서도 마르티네즈와 파우, 틸레망스를 거치는 패스워크가 나름대로 안정적이며 이는 레스터시티의 느슨한 중원 조직을 상대로 득세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다. 하지만 수비 라인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밍스의 부상에 이어 아스날전에서 캐시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며 수비 조직에 약간의 잡음이 생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원정에서 다소 불안한 수비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에스턴 빌라의 홈과 원정 성과 차이를 감안하면
원정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에스턴 빌라가 유리해 보이는 상황인데 빌라의 강력한 1차 압박과 후반전의 뒷심 그리고 윗선으로의 빠른 볼 공급 루트는 충분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반면 레스터시티는 홈에서의 이점을 크게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의 우수한 패스워크를 통제할 능력이 떨어진다. 에스턴 빌라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노팅엄 포레스트 대 울버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팅엄은 본머스와 무승부를 기록한 뒤 사우샘프턴을 제압하며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는 더 많은 득점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만큼 공격의 날카로움도 갖춘 상태였다. 다만 뉴캐슬과의 리그컵에서 연장전 끝에 패배하며 체력적인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격 전개는 아이나와 상가레를 통한 우직한 빌드업에 중점을 두며 깁스와 오도이를 활용한 파이널 서드의 움직임 또한 날카롭다. 최근 엘랑가와 윌리엄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 좌우를 활용한 다채로운 공격 패턴이 기대된다. 하지만 주전 자원들의 체력 문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어서 울버햄턴은 아스널과 첼시를 상대로 연달아 대패를 당하며 수비의 약점이 드러났지만 벌리와의 리그컵에서 승리하며 체면을 세웠다. 게드스는 최근 두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빛을 발하고 있지만 팀 전체의 안정성은 여전히 문제다. 특히 중원에서 장악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빠른 전환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수비 조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을 상대로 중원 장악을 꾀하려 하겠지만 만약 중원이 무너지거나 노팅엄이 견고한 저항을 펼친다면 측면을 통해 역습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일 것이다. 다만 도슨과 고메즈로 이루어진 수비진이 압박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실점을 피하기 어려운 매치업으로 보인다. 울버햄튼은 노팅엄의 저항에 따라 중원 장악을 유지하기 힘들어 보이며 오히려 측면 공략을 강화하다가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노팅엄은 상대적으로 단단한 전술적 운영 방침을 통해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팀 모두 공격에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낼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